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기신과 관련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기신과, 영혼백, 그 다음에 천지인, 수행의 어떤 그 기본에 대해서 우리 우주와 내 몸이 연관되는 작용하고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정기신이란 그 작용이 우리 몸 수행하는 데서 어떻게 작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그 구성 원리를 오늘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기신, 우리가 몸이 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이라는 몸의 부분과 기와 신이라는 어떤 마음의 부분, 의식에 대한 부분이 통일이 돼야 되죠. 그래야 정신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호흡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걸 수행의 기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도수련법에서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명상의 기초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유용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정기신 3단전 2단 호흡법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목 정기신 세 개의 단전 2단 호흡. 정기신 3단전 2단 호흡법. 이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일체로 하기 위해서 우리 신체를 아랫배 쪽을 정이라고 하고 뇌 쪽을 기라고 하고 가슴의 심장 쪽을 신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활동에 있어서는 이게 각자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자기 표현을 할 때 보면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뭐냐 하면 정기신이 굳이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결국에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활동에 하나, 뭘로 하나 맞춰져 있는가? 호흡이라는 것 하나로 맞춰져 있습니다. 자, 한번 그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림, 자, 인체. 지난 시간에도 이런 그림을 보았죠. 자, 여기는 뇌가 있는 자리입니다. 대뇌. 여기는 심장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소장이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 세 군데를 제일 아래쪽에 있다고 열기가 모이는 자리라고 해서 하단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단전. 이게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단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심장을 중심으로 열기가 모이는 자리. 여기는 제일 위쪽에 있다고 뇌를 중심으로 상단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정이라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정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만들어지는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음기라고 하는 곡기가 들어와야 돼요. 자, 곡기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면 쭉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위장을 거쳐서 쭉 내려와서 12장을 거쳐서 이곳에 이 소장 자리로 오는 겁니다. 자, 소장 자리 오면 소장은 소화기 중에서도 유일하게 심장에서 살짝 기초적으로 녹여놓으면 소장에서는 제조하는 공장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음식물을 대표해서 쌀미자가 앞에 붙어 있죠. 예. 곡기가 들어와서 위장을 거쳐서 소장에 옵니다. 소장에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이게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음의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음의 기운은 양의 기운 하나 필요하겠죠. 양의 기운은 우리 공기를 양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이 허리에 허리뼈 여기 요추가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있는 것은 갈비뼈가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움직여서 음식물이 들어가면 움직여서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허리를 굽힌다든지 옆으로 튼다든지 걸음을 걷는다든지 해서 하복부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움직여서 이 음식물이 들어간 것하고 이렇게 주물럭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운이 만들어지고 열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기운을 정기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정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 기운이 에너지라고 하죠. 예?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가득 차게 되면 이 기운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전 신체를 통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기운으로 동화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척수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움직이고 여기 편도체를 거쳐서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올 때는 심장을 중심으로 한 가슴에 있는 화기를 끌어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승화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이 만들어지면 정의 기운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상단전에 뇌까지 올라가죠. 뭐가 올라가요? 여기 기운이 올라가죠. 기운이. 그래서 제일 위쪽에는 기가 많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도 기운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뇌는 많은 어떤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요구해요.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머리를 많이 쓰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뭐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골똘하게 하시는 분들은 에너지가 한 20-30% 정도를 다 우리가 식사하는 데서 다 에너지가 뇌에서 다 쓴다고 돼요. 그래서 그만큼 기가 많이 필요로 한 것이 뇌 쪽이다. 그래서 이 정기 기운이 충만해가지고 쭉 돌아가면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아도 수련을 하지 않아도 호흡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저절로 올라가서 작용을 하고 내 몸 쪽에서 다시 앞에 인맥 쪽으로 싹 해서 한 바퀴 돌아가면서 몸을 식혀주는 겁니다. 이 순환이 안 되면 우리 몸이 화가 나서 이 뇌나 심장 쪽이 화가 나서 이렇게 작용을 제대로 못해요.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화는 화대로 있고 수의 기운은 밑으로 가라앉고 이렇게 되면 신체가 분리되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면 생명에 위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을 받아서 올라가 가지고 뇌가 맑게 되면 여기에는 감각기관들이 있습니다. 눈으로부터 코, 입, 귀, 볼기까지 감각기관들이 있어요. 이 감각기관들을 뭘 하느냐 하면 어떤 대상을 보고 인지를 해가지고 저게 무엇이구나, 저거 나한테 유익하구나, 유익하지 않구나 하는 것까지 판단을 하게 되죠. 기본적인 판단을 하는 자리가 여기 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뇌는 자기 생각과 더불어서 인지 기능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기운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 정리 충만했을 때 쭉 기운을 받아서 기가 장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기운이 맑은 기운이 청아한 기운으로 세상을 관점을 보고 또 올바른 의식으로 특정한 대상을 인지하면 우리에게는 좋은 마음이 새겨져서 내 가슴을 중심으로 한, 심장을 중심으로 한 여기 곳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이 나에게 맑게 자리 잡는다 해서 신명이라고. 그래서 이 정의 기운이 모여서 쭉 한 바퀴를 돌아서 머리를 맑게 하고 내가 어떤 대상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관점으로 인지를 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한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심는다. 이때 여기서 마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결정되면 판단하고 판단해서 결정했으면 행동하는 것을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행동하는 자리가 됩니다. 여기는 사유, 생각, 그죠? 사고하고 그 다음에 판단. 뭐예요? 감각적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감각적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감정적 결정, 판단 이렇게 됩니다. 저장, 감정적 어떤 마음의 결정체를 저장하는 곳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정기신이 다 나왔어요. 정이 나왔고 기가 나왔고 신이 나왔고. 자,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에 가보자 해. 또 무슨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고자 해. 그러면 내 행동이 지금 이렇게 제스처를 쓴다든지 해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나오는 행동은 뭐냐 하면 이 기운에 맞춰준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의 생각하는 판단과 내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갖고 있었던 내 마음에 어떤 새겨져 있던 근원적인 것과 이게 조합을 해서 동시에 반응을 일으키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정, 기, 신이 합쳐져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자리를 보니까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하고 세 개의 단전의 자리를 중심으로 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2단 호흡은 뭐냐? 자, 지금부터는 이제 호흡을 얘기할 겁니다. 호흡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호흡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뱉어내고 마시고, 그죠? 뱉어내고 마시는 그 호흡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흡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우리 해석은 이걸 가지고 호흡이라고 하지만은 들숨날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들숨날숨의 호흡이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2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들으시고 내쉬고 들으시고 내쉬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시고 내쉬고 이렇게 급하게 들숨날숨 하는 게 아니라 들으시고 머무는 듯 하다가 내쉬고 들숨에서 머무는 듯 하다가 내쉬고. 그래서 일단 다시 걷어들이는 걸 2단. 이렇게 해서 2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숨 쉬는 방법이 이제 설명이 되어야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숨은 우리가 기도로 해서 들어옵니다. 기도로. 쭉. 기도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여기 들어와가지고 폐에 머뭅니다. 폐에.
폐까지 딱 머뭅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거는 날숨하면 여기까지 들었다가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들숨하면 수행에서 수련을 하면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만히 두어도 내 신체는 그저 호흡을 하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호흡을 하고 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내 몸의 기운을 유기를 시키고 돌리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혈액순환과 기혈순환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집중력도 키우고 기운을 양산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해서 조금 보양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건강양생법이에요. 건강하게 숨쉬어서 건강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라. 그래서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데 단전호흡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단전호흡에 대한 원리를 지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호흡에서 자, 들숨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도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숨이 들어와서 폐에 머물죠. 폐에 머물렀다가 날숨하면 그냥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네,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흡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보통 아랫배 호흡을 하세요 얘기하죠. 하단전 호흡을 하세요. 아랫배를 중심으로 해서 횡격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아랫배에는 여기는 소화기관만 있어서 조금 냉합니다. 에너지 만드는 곳이 냉해서는 상당히 곤란하죠. 네. 뜨끈뜨끈해야 음식물이 제조가 잘 되고 내 몸의 기운이 여기서 많이 만들어지고 할 텐데 이게 차갑고 냉하면 그냥 음식물이 빠져나오죠. 우리가 배가 차면 안 된다는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설사를 한다든지 무슨 병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배가 따끈따끈하게 해 주어서 이게 아랫배 숨쉬기가 잘 되도록 해서 여기서 정리의 기운을 높여주는 작업이 단전호흡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방법은 우리가 숨쉬기를 할 때 들숨하고 숨이 들어올 때 의도적으로 배꼽 아래 아랫배를 쭉 좀 내밀어 봅니다. 잠시 이걸 지우고 자, 들숨하면 아랫배를 쭉 내밀어 줍니다. 내밀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들숨할 때 숨이 들어온다면 배를 이렇게 쭉 밀어주는 거예요. 날숨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대개 배꼽 아래에 세측을 한 7 내지 8cm 아래쪽을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이 위치를 얘기하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정수리로부터 쭉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쪽, 여기를 중심이 되는 것을 단전이다, 하단전이다 얘기하는데 이 자리는 사실상 소장이 있는 중간 자리예요. 작은 창자가 뭐 6m 50짜리가 이렇게 뚜루루 말려있는 이 중간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작은 창자에 기운을 모으고 기운을 또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장기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옆구리와 아랫배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쭉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밀면은 배가 불룩하게 나옵니다. 나왔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이만큼씩. 자, 이렇게 들숨 해가지고 아랫배를 쭉 밀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게 횡격막이에요. 네. 실제로는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겨 있겠죠. 횡격막이. 명치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폐가 이렇게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옆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편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들숨에가 배 가지고 밀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약간 중심 이동을 내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그만큼 중심 이동을 내가 내려와요.
내려오는 사이에 쭉 밀면은 아랫배가 쭉 커지면서 밀어내고, 또 밀어낸과 동시에 이 폐는 원래 정말 부드러워서 우리가 만진다든지 뭐 해가지고 이게 부풀어 나는 게 아니에요. 숨을 확 들이킨다고 해서 폐가 푹 불어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기 폐와 간을 전부 받치고 있는 이 횡격막이 중심 이동을 하면서 쫙 내려오면 얘가 얇아서 이렇게 늘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폐활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이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랬다가 내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랫배를 밀무로 해서 속의 장기들이 밑으로 약간 가라앉으면서 중심 이동이 되고 횡격막이 살짝 내려오니까 폐가 이렇게 커지면서 폐활량이 커진다. 그래서 숨을 더 크게 많이 마시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아랫배 들숨하고 날숨할 때 들숨 날숨한다 해서 들숨 날숨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해서 2단 호흡. 자, 그래서 우리가 호흡 수련을 통해서 내 인체의 생명 활동을 양기를 만들어서 전신으로 기운을 돌려서 내가 생명 활동을 한다라고 봤을 때,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을 정이 충만했을 때 이렇게 기운이 돌아가가지고 여기서 기운이 맑게 되는 기가 장해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모든 대상들이 건강한 판단을 해서 우리 심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신 나왔죠. 자,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그 다음에 들숨, 날숨, 2단 호흡. 이게 평소에 가만히 있어도 물론 2단 호흡이 되죠. 그런데 이걸 의도적으로 우리가 수련 활동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이 호흡 수련법에서 정기신 3단전 2단 호흡이 여기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숨이라는 것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첫 시간에 우리가 그 동물에 비유하고 인간의 그 호흡, 숨쉬기, 1분간에 몇 편을 쉬느냐, 뭐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든 바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하고 이 거북이 또는 코끼리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100년을 산다면 얘는 250년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숨을 가쁘게 쉬죠. 그런데 얘들은 천천히 1분에 한 번 정도 쉬니까 호흡이 길어지고, 호흡이 길어진다는 것은 뭔가 많이 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기신 활동을 우리 몸에서 잘 돌아가게 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육체 이완이 중요합니다. 육체 이완. 그냥 호흡을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명상에서 얘기하듯이 육체 이완을 통해서 바르게 고요정자를 한번 써볼까요? 이 정자 고요한 상태에서 바르게 앉는다. 바를 정자로도 됩니다. 고요하게 바로 앉을 수 있으려면 지극히 육체 이완을 잘 시켜야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대뇌에서부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몸에 걸림이 없는가, 다시 마음에는 걸림이 없는가를 한 번씩 쫙 살피면서 스캔을 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적인 의식, 이게 경직되어 있거나 한 것을 이완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호흡을 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면 호흡이 잔잔하고 어떤 모습으로
아기가 숨 쉬는 거죠. 아기 숨. 결국은 우리가 건강하고 안정이 되었다는 것은 아기 숨을 배우는 것이고, 아기들의 마음처럼 크게 욕심도 없고 항상 기본 욕구만 채워지면 항상 웃을 수 있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몸과 마음의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동양계는 대부분 정기신이라는 얘기를 다 쓰고 있습니다. 어느 수행단체에서도 정기신이라는 말 다 쓰는데, 다만 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얘기했을 때는 정기신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정기신에서 이 뇌로 의식하는 것을 영적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종교적인 문제고,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한 이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제일 아래쪽을 정, 뇌 쪽을 기, 가슴 쪽을 신 잡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동의보감이나 한의학에서는 동의보감 신형편이라고 있어요. 신형편에 보면 똑같이 정기신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신 3단전 호흡 잘 이해를 하시고, 자, 숨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들숨 날숨 들숨 날숨이에요. 그런데 이 숨이 들어가고 나갈 때 정말 고르게 천천히 가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한 5초 정도씩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면서 들숨, 날숨. 자, 들숨 할 때 쭉 부풀리는 것 5초간, 쭉 내려오는 것 5초, 또 들숨, 날숨 이렇게 하면서 아랫배를 쭉 밀었다가 걷어들였다가, 아랫배를 쭉 밀었다가 걷어들였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계속하면 여기에 우리가 이 주물럭 하고, 또는 이렇게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그 대장간에서 풀무질 하듯이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아랫배에 열기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지금 손을 우리가 이렇게 쥐었다 놨다 해도 혈기가 모이고 피가 모이듯이 아랫배 장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기운이 모이게 돼서 이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 호흡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업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장부 부분의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가슴 밑에는 전부 다 이 소화기관들만 있어요. 소화기관들만 있어가지고, 소화기관들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조그만큼이라도 냉기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호흡을 통해서는 열기가 발생하고 열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호흡법이, 하단전 호흡법이 유용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단전의 기와, 왜 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결론, 상단전의 기와 중단전의 신을 의식적으로 하단전에 정리 자리에 집중시키고, 들숨, 날숨, 2단, 숨쉬기. 자, 요것을 정기신 3단전 2단 호흡법의 결론이라고 숙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가 결국은 상단전의 기와 중단전의 신이라는 것은, 여기는 마음의 문제지요. 의식의 문제지요. 자, 이것이 하단전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단전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마음이 모인 자리. 그래서 마음자리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잘 반복해서 청취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법을 수업 시간에 하면 여러분들은 전기신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기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